요새 진짜 피부과에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급성 악화가 되셔서 먹는 약을 달라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해달라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약이 약발이 안 듣는다, 그래서 약을 좀 세게 해달라 라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아토피 피부염은 스테로이드를 써주면 금방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또 악화가 되는 이런 골치 아픈 경과를 취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절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촬영 시점이 딱 여름과 겨울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딱 가을, 초가을 날씨거든요. 아침엔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저녁엔 다시 춥고, 일교차가 큰 가을철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가을철은 봄철과 같이 알러지의 계절인 거죠. 일교차가 심해지고 다양한 알러지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는 계절이기 때문에 알러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계절 정말 싫어하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이 알러지 증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 이 질환 하나만 있어도 너무 고통받는데 왜 알러지 질환까지 같이 오는 거야?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네, 아셔야 될 게,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인 질환이에요. 부모가 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천식, 비염, 이런 가족력이 둘 다 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이 가질 자식이 생길 확률이 거의 한 50%가 넘어가고요. 둘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러면은 25%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아토피 피부염은 부모님의 알러지 질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질환은 다 유전이 돼요. 하지만 유전적인 소인이 없더라도 기타 특정 요건만 충족이 시키면 후천적으로 생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복합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크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절, 봄도 그렇지만 가을철에 환절기, 온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피부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요새 진짜 피부과에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급성 악화가 되셔서 먹는 약을 달라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해달라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약이 약발이 안 듣는다, 그래서 약을 좀 세게 해달라 라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아토피 피부염은 스테로이드를 써주면 금방 좋아지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또 악화가 되는 이런 골치 아픈 경과를 취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적절한 용량을 쓰는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으로 쓰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만큼의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의 부작용은 없는 다른 약으로 처방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술, 광선 치료 같은 게 대표적일 텐데, 이러한 시술을 적절하게 섞여서 꾸준하게 유지해가는 스킬이 굉장히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요새는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중증이다 이러면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도 있고 경구약도 있는데 이 약까지 써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질환의 중증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질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아토피 피부염은 흔하지만 위중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당사자 또는 내 아이 또는 내 주위에 아토피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이 분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12세 그 안쪽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은 없어요. 왜냐? 면역학적 이상에다가 피부 장벽학적 이상,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유발 요인에 대한 우리 몸의 알러지 반응이 초반에는 일어나진 않아요. 우리의 면역기관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알러지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점점 생성이 돼야 되는데, 과민 반응이 생성될 때까지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극초반엔 아토피 피부염이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극초반에 생기는 아토피 피부염 같다라는 질환들은 대부분 신생아 지루 피부염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 나이 들고 한 돌 지나서 점점점 특정한 부분, 접히는 부분이나 여기 팔꿈치 부분, 그쪽 부분에 아토피 습진이 많이 생기고요.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토피 습진의 위치가 달라지죠. 어찌됐든 간에 습진의 위치 이런 거를 뭐 구분하는 것보다는 진물이 나고 엄청 간지럽고 벅벅 끓고 많이 보챈다 이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이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줘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원장님 질문 하나 하자면요. 이 피부과 약이 독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이걸 먹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피부과 약이 독하다라는 건 굉장히 선입견이고요. 물론 모든 약은 독이에요. 그래서 초반부터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거는 정말 안 좋지만 초반에 너무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기간 동안은 센 약을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급한 불을 확 꺼놓고 그 다음에 약을 줄여서 항히스타민제로 유지관리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병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료를 하자 뭐 어쩌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 치료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더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굳이 약을 안 써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저는 피부과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에서 천식 그리고 비염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모든 알러지 질환의 첫 시작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기타 다른 알러지 질환은 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절기 피부 장벽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는 기타 다른 비염 증상이나 천식 증상이 악화가 되는데 제 자랑을 살짝 하자면 이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환절기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급성악화가 잘 되는 기간이에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뜩이나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피부 장벽 기능을 요동시키는 다양한 인자들이 생기다 보면은 이게 피부 장벽 기능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피부, 즉 건조한 피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피부에 미세한 틈이 벌어지는데 그 틈 사이로 해로운 물질들이 정말 잘 들어가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유해한 알러지원들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랑 결합이 돼서 알러지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돼서 알러지 유발 요인이 감작이 돼요. 그러면 이 감작이 된 물질이 코로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하게 일어나서 이게 코점막을 자극시키면 비염이 될 수가 있고요. 폐점막을 자극시키게 되면 이것 때문에 천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알러지 질환이 굉장히 심하게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사람도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이 따로따로 생길 수는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비염이나 천식이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비염이나 천식에 대한 예방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예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토피 피부염에 있는 경우에는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시고 pH가 낮은 보습제를 꾸준하게 어렸을 때부터 잘 발라주다 보면은 알러지 비염이나 천식도 다 같이 예방이 될 수 있고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급성 악화, 그러니까 그 즉시에 심한 것만 싹 좋아지게끔 하고 이후의 치료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어떤 특정한 유발 물질, 원인 물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높여줘서 이런 유해한 물질들이 피부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예방이자 치료 방법인데 이게 어려워요. 꾸준하게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올라왔을 때 뭐 스테로이드를 쓸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면역 억제제, 그리고 광선 치료, 그리고 바르는 약, 보습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써야 돼서 이게 굉장히 치료가 어렵고 이게 좋아지는 거 같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약 쓰면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악화와 호전을 굉장히 반복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천식이나 비염 이런 아토피와 연관된 아토피 질환이 다 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되세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토피 피부염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다양한 알러지 질환으로 발생될 수 있는
포텐이 많은 안타까운 질환이에요. 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단계별로 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꾸준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이게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렇지만 끈기를 갖고 자기와 맞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그분하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피부과적인 질환도 보는 선생님들은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소갈이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과 알러지 질환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과 알러지 증상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아토피 피부염의 전반적인 리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궁금하거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